첫 번째 가볼까요? 부딪혔다고 분신 협박입니다. 자, 한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화장실 다녀온 손님이 자리에 앉으려다가 뒷사람을 툭!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지만 지금 나 챙겨? 나랑 한번 해볼티야? 어이! 차, 사람들이 말리자 저렇게 밖으로 일단 끌려 나가고 있어요. 성큼성큼. 자, 그런데 말이죠. 나가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자, 보세요. 머리 위로 뭘가 휙휙 뿌리는 저것은 바로 휘발유. 자, 따라 나온 손님한테도 지금 뿌린 거 보셨죠? 자, 근데 저 양반 이내 편의점으로 가더니 라이터 하나 주쇼 하고서는 저 라이터 집어 들고 가게로 다시 가던 중에 경찰이 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라이터를 뺏으려는 경찰과 저항하는 저 남성의 몸싸움 끝에 라이터 분리 완료. 그리고 검거 라이터 착 쳐냈어요. 검거 완료. 착 툭 건드린 게 지 몸에 휘발유까지 끼얹어야 할 만큼 기분 나쁜 일입니까? 사과까지 했는데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화장실을 다녀온 한 손님이 실수로 뒷테이블에 있던 이 남성의 좌석을 툭 밀쳤는데 남성이 뒤돌아보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남성은 손님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등 위협을 했고요. 다른 손님들이 말리니까 밖으로 나와서 주머니에서 휘발유를 꺼내서 보신 것처럼 온몸에 뿌릴 뿐만이 아니라 온 말리러 온 손님에게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뒤에 사라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경찰관님들 다칩니다. 몸으로 제압하지 말고 제발 그냥 테이저건 좀 쏘세요. 왜냐하면 휘발유도 있고 라이터, 불이 만약에 점화가 된다면 큰일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찌감이 떨어진다면 뭐 테이저건 등등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아마 손님 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라이터 정말 사러 갔고요. 라이터 갖고 식당에 돌아왔을 때 경찰이 그것을 제압하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제압을 하긴 했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불을 붙이거나 뭐 하지는 못했는데 특수 협박죄가 될 수 있고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입건을 해야 되고 뭐 술 먹어서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예. 변명거리에 불과하고요. 저는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세상에 날이 더워지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신고 접수되니 잦은 회수입니다. 자, 금은방을 찾은 손님의 황당한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금은방을 찾은 남성 뒷짐진 채 진열대안을 두리번. 자,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저 남성은 매장 안을 한창 어슬렁거리더니 자, 바로 그때 바로 저거야. 자, 진열대 위에 금팔찌, 금목걸이를 덥석 저렇게 잡아 들고서는 자, 이거 좋네 하더니 호련히 저렇게 천천히 매장을 걸어서 나갑니다. 자, CCTV가 고스란히 다 찍고 있는데 얼굴 다 내놓고 저러고서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지난 6월 1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경기도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제보자의 가게에서 생긴 일입니다. 저 남성이 어저께 한참 동안 물건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혼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손님까지 있었고 또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느라고 응대하느라고 좀 신경을 못 쓰던 사이에 그냥 집어가지고 갔습니다. 금목걸이, 금팔찌 집어갔는데 합해 보니까 가격이 약 180만 원 정도거든요. 자, 제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남성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했고 예. 자동차 번호 있잖아요. 네. 누구인지 확인해서 연락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 여기에서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요? 처음에는 저 모르는 일입니다. 저 관계 없어요. 라고 발뺌을 하다가 결국은 2시간 만에 다시 이 금은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예. 훔친 물건을 돌려줬습니다. 헉. 네, 하지만 절도 사실이 사라지진 않죠. 아, 그걸 또 도로 갖고 왔어요. 아니, 그래서 박 변호사님. 예. 혹시 그러면 금은방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혹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아니고 집에 와보니까 이게 들어있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뭐 불안해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불안해서 온 게 아니고 집에 보니까 아차 이제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경찰 신고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어떻게 얘기하냐면 치매 증세가 있어서 내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절도품들은 다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간중간에 영상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모습도 보이거든요. 딱 보이는구만. 결국은 계획범이고요. 치매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보자 이 사장님은 사실은 용서를 해주려고 했대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실수라고 막 둘러대고 화가 나서 제보도 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러면 우리는 무한정입니다. 자, 오늘 장안의 화제가 됐던 충격적인 영상. 자, 유명 연예인들이 인증한 맛집으로 정평이 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에 겪은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가씨 하나 보는 거 아니거든, 그거는. 이거 왜라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이다. 먹는 거에 오래 안 걸려. 저 예약성이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안 차려.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아니에요. 저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거죠. 아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세요. 네, 알았어요. 연락주세요. 저 그냥 갈게요. 저 갈게요 그냥. 좀 못 먹을 것 같아. 가도 돼, 나의 그냥 가도. 계좌이체 할게요. 먹고 있는데 빨리 먹어라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리는 게 우리네 불문율인데 20분 만에 밥을 먹으라고요? 네, 지난 5월 여수 여행을 갔던 제보자가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수의 유명한 맛집 5곳을 방문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중에 한 가게에서 겪은 일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제보자는 평일 10시 40분쯤에 여수에서 백반과 서대회 무침으로 잘 알려진 한 식당에 갔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한두 테이블밖에 없었고 이 식당에 4인 테이블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4인 테이블에 혼자 앉았다고 합니다. 이 식당 측은 처음에는 1인분은 판매를 안 한다고 해서 제보자가 2인분을 먹겠다고 하니까 받아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백반 1인분, 서대 무침 1인분 총 26,000원치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 얼굴만 나오게 음식 영상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허락을 받은 뒤에 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촬영 허가도 받았고 혼자 와서 2인분도 시켰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메뉴가 나오고 나서 한 식사 시작한 지 1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손님들이 온 거예요. 손님들이 2팀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직원이 이렇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뭐 얼른 먹어라, 예약 손님 안 쳐야 된다. 그래서 저분께서 저 지금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먹어라, 얼른 먹어라 그러고 또 거의 뭐 2만 원 정도밖에 안 시켰는데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먹으면 이제 저 같아도 체할 것 같아. 먹기 싫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니까 뭐 돈은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가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분이 돈이 없어서 2만 얼마가 없어서 이렇게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계좌이체하고 나왔지만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저 손 떠는 거 보세요, 박 변호사님. 기분 나쁘죠. 사실은 2인분 시켰고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저런 데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디 가면 혼자 있으면 말동무도 데워주고 더 주는 경우가 더 많죠. 더 주죠. 그래 배불러요, 좀 그만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는 경우인데 아니 먹는 사람 쫓아 보내는 상황 덜덜덜 떨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사하는 매너라든지 이런 게 없는 서비스 정신이 없는 게 아닌가. 더 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리고 갈락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막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밥맛 떨어지고로. 그러니까 말이죠.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치매, 절도, 합의금의 무게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는 1,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오신 건데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들어보니까 소고기 같은 식료품 몇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에 찾아가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를 드렸고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어요.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에 찾아가서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셨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마트에서 전화가 오더니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생각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2천만 원이나 부르는 게 이게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마트 사장입니다. 뭐요? 2천만 원이 과해? 이 양반. 이거 좋게 넘어가는 주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딜을 칠라 그러네. 이보쇼. 나도 우리 엄마 생각나서 합의 봐주려고 하는데 그걸 또 깎고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겪은 정신적 피해는 어쩔 건데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네 이거. 합의 안 해.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아들이에요. 사장님, 우리 엄마가 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엄니가 가져간 거, 소고기 20만 원 정도인데 아무리 정신적 피해 보상이고 뭐고 해도 공을 2개나 더 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엄니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치매 때문이라고 몇 번 말씀드려. 사장님도 좀 적당히 하세요. X. 자, 손 변호사님. 네,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령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업주가 얼마를 제한했냐, 계속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좀 화가 나네요. 네, 이 지금 제보하신 분이 50대 남성이면 어머니께서 70대 혹은 80대고 누가 봐도 아프신 게 티가 날 것 같거든요. 절도는 뭔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했을 때 절도고 여기 이제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가져오셨다 다음날 기억이 없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죄하러도 가셨다 그러고 주변 분들이 다 치매인 거를 알 텐데 그거를 뭐 어머니께서 뭘 어떻게 훔치면 뭐 숨겨가지고 나오시는데 100만 원이 넘는 걸 어떻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뭐 한 20만 원 정도 훔친 것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합의금을 2천만 원을 받으시면 기회는 찬스다 뭐 이런 건가요? 박 변호사님. 왜요? 2억 부르지.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치매 증세라는 게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당연히 아니고요. 2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훔쳐간 그 금액만큼만. 근데 거기서 300 정도 더 준다고 하니까 어쩌면 엄청 많이 준다고 봐야 되는데 2천이 뭐고 20억 불러봐고 돈 벌어요 그러면 너무나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손 변호사 얘기했지만 예. 안 줘도 됩니다 사실 저는. 진짜요?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치매가 확실하고 고의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이 2천만 원을 듣고 이 일을 이용해서 좀 한 몫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족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진제니님, 아픈 분한테 너무하네요라고 하셨고요. 나무늘보님, 200도 너무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망지님도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한 몫 잡으려고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